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물리학과 근무하는 정창욱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복장은요, 인명구조원들, 들이 사용하는 헬멧과 그리고 하강기 같은 장비들인데 오늘 얘기한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멋진 말이 있는데요. 이 말과 관련된 물리에 대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캠핑, 그리고 사무라이의 칼, 그리고 현수교, 성덕도양 신종 또는 에밀레 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991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영어로는 백드래프트, 한국어로는 분노의 역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 죽게 손을 놓아라 했던 위에 사람이 유고 위고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라는 말 했습니다. 5천조도 아니고 5경대의 재산을 가졌다고 알려지는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가를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물리 외의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가문 마이어 암셀 로트실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이어 1, 마이어 2, 마이어 5까지. 가주가 5명의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단결하면 앞으로도 우리 가문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이렇게 5개의 화살을 묶어놓은 것, 이것을 가문의 문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도 물리를 알고 사회를 알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내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회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캠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거친 들판에 캠핑 텐트를 이렇게 치게 되면 텐트는 플라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에 연결된 캠핑 팩이라고 하는 것을 땅에 박아 넣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1세대 팩은 단면적이 작아서 박아 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옆으로 움직이기도 쉽고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 다음 만든 것이 뭐냐면 2세대로 노란색 팩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T본처럼 단면이 T자입니다. 날개가 넓어가지고 옆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저항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대신 뽑히는 건 여전히 쉽게 뽑힙니다. 그 다음 만든 것이 이렇게 나사산처럼 만들어 있는 검은정색 팩이 되는데요. 이것은 옆으로 잘 안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뽑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단점이 이걸 박아 넣으려면 지금 나사산이 이만큼 길게 했으니까 한 20번 정도 뱅글뱅글 돌려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즘 팔고 있는 물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2세대와 3세대 팩을 합친 것 같은, 즉 T본처럼 생긴 것을 살짝 꼬아줬습니다. 그래서 옆으로도 잘 안 움직이고 뽑히지도 않는 그런 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뽑히거나 옆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 팩의 옆부분에 있는 흙을 같이 움직여야 된다. 유고 위고 라는 단결력의 정신을 적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 전국시대에 지금부터 600년 전 칼 또는 기타 공산품을 만드는 일본의 장인들은 주로 사무라이와 성주들에게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이 불량이라서 전투에서 패배하면 그 불량 칼을 납품받은 성주는 칼을 제작한 사람과 그 가족, 마을 사람들까지 몰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뢰한 제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이시오켄메이라는 일본어입니다. 즉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역사가 신뢰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잉태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무르게 만들면은 적을 베지 못합니다. 칼날이 단단해야 적의 모국 또는 말 이런 것들을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단단하게 만들면은 칼을 잘못 휘둘러서 땅, 바위, 철갑과 충돌하면 이게 부러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결력의 물리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베어지는 단단한 철, 강철과 부러지지 않는 연철을 잘 조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가네라고 불리는 단단한 철로 이런 식의 칼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부러졌어요. 댕강.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식이냐면 심은 안쪽은 잘 부러지지 않는 연철을 쓰고 바깥쪽 날만 강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잘 베어지면서 부러지지 않는 칼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칼은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금속을 동시에 붙이니까 저 면이 금방 상태가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중간에 있는 가와가네라는 중간 정도의 철을 또 집어넣어서 3개의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쇼슈키타에 같이 7겹에 이용한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칼 하나는 한 1억 정도의 가격을 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전통 장인들이 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11번 구부려서 때려서 약 2048개의 층, 양파 같은 층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은 굉장히 약하죠. 근데 A4 용지를 수백 장을 같이 연결하면, 뭉치면 굉장히 튼튼한 것이 되죠. 일본 사무라이 칼도 이런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자, 저는 겨울철에 이렇게 빙벽 등반을 즐깁니다. 여기 노란 헬멧을 쓴 스머프 같은 사람이 바로 전데요. 제가 이렇게 등반을 할 때 1cm의 직경을 가진 등산 자일을 씁니다. 근데 이 자일이 약 2톤의 하중을 견딥니다. 이것은 2톤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작은 섬유를 꼬아서 수백 가닥 꼬아서 직경이 1, 2mm인 섬유를 만들고 그 1, 2mm 섬유를 또 꼬아서 직경이 한 3, 4mm인 섬유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꼬아서 직경이 1cm 정도 있는 섬유를 만듭니다. 꼬우고 또다시 꼬우고 또다시 꼬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일이 힘을 받으면 여기 있는 작은 머리카락 같은 작은 한 가닥의 섬유 혼자서 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섬유, 수천 가닥의 섬유가 힘을 나누어서 받습니다. 그러다가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모든 섬유가 한꺼번에 끊어져요. 유고, 위고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자위를 이렇게 만들지 않고 잘 빗어져 있는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자위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차례 섬유가 끊어집니다. 섬유의 강도가 사실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섬유는 1g 달았을 때 끊어지고 어느 섬유는 2g 달았을 때 끊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현수교 수천 톤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이 현수교를 받치는 매단은 쇠줄도 이렇게 꼬우고 꼬아서 또 꼬우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네, 유고 위고 정신 만든다는 거죠. 너무 앞으로 갔는데 죄송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케이블의 제작 과정인데요. 회사 홈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사무라이 소드 메이킹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많은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참 부러워요. 우리나라의 전통 기술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라오는 길을 희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동영상 재생을 하지 않고 자, 사무라이 소드 메이킹 일부 몇 가지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달궈진 쇠토막을 두드린 다음에 이렇게 홈을 냅니다. 이렇게 홈을 낸 다음에 이걸 접어요. 접은 다음에 다시 그걸 두드립니다. 그래서 두드려서 요만큼 길어지면 다시 이렇게 접고 요걸 다시 길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11번을 접으면은 2의 11승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11번 곱하면 2048겹이 됩니다. 또는 여기에 강철과 여기 연철 두 개를 엮어서 가열한 다음에 또 망치질을 하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하가네와 시가네를 두 개 연결해서 연철과 강철을 조합한 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이 이런 기술을 만든 건 이제 600년 전이죠. 그러면 일본이 임진왜란 처음에 일본도를 이렇게 단결력의 물리를 적용했는데 우리나라는 무려 1000년 또 더 된 이전에 1300년 전에 범종의 제작에 단결력의 물리를 적용했습니다. 여기 나온 종이 에밀레 종이죠. 예. 자, 에밀레 종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가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종의 일부분에 용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쇠막대기를 꽂아서 이 종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근데 이제 1300년도 정도 지나니까 이 막대기가 살짝 휘어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곳에 가니까 이 막대기가 너무 길어요. 조금 몇 센치 잘라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김에 이 막대기를 들고 세계 최고의 제철소인 포항제철소의 연구소에 갔습니다. 연구소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현존하는 기술로는 이 정도의 직경과 이 정도의 길이의 막대기를 만들어서 이 범종을 지탱할 수 없다라고 포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만들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이 이 너무 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내버렸습니다. 근데 자르는 순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쇠막대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떡볶이 만들듯이 인발 가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밀레종을 지탱했던 이 막대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쇠 한 토막을 두드려서 굉장히 얇게 펴니다. 그리고 그걸 돌돌 말아서 봉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A4 용지 한 장 이거 굉장히 옆으로 힘을 주면 힘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A4 용지도 이렇게 약한 A4 용지를 이렇게 돌돌 말게 되면 옆으로 상당한 힘을 받게 됩니다. 종이도 이 정도인데 철판은 어떻겠어요? 상당히 힘을 많이 받죠. 지금도 이렇게 포스코에 가면 이렇게 철판을 말아내는데요. 문제는 이거의 직경이 한 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아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직경은 몇 cm, 길이는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봉을 만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 신라시대 우리 선조들도 단결력에 물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돌 말게 되면 굉장히 여러 겹이 생기죠. 그 여러 겹의 철판이 이 범종의 무게를 나누어서 지탱한다는 거죠. 이게 30톤이면 한 겹당 3톤씩 10겹이 나눠 받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부 다 동시에 끊어지는 거예요. 차근차근 끊어지는 것이 제일 나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약 35년 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경주 화랑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이버, 구글 아무리 검색해도 이 내용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경주박물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에 학예사분에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2007년에 노벨상은 거대 자기저항 현상의 발견에 주어졌는데요. 자기장을 가하면 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자기장, 저항은 이제 정기적 현상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커플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했고요. 발견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하드디스크를 만듭니다. 이게 이 발명으로 해서 이 GMR, Giant Magnetic Resonance라는 원리를 발견함으로 해서 하드디스크 용량이 갑자기 5배 이상 확 늘어났습니다. 노벨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죠.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물리학과에 근무하는 정창욱 교수입니다. 저의 다음 비디오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